네, 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사에서 이제 돈을 빌릴 때를 말합니다. 지방공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 외예자한테도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채권을 발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채권,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리는 내용에 대해서 68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외예자에게. 이랑 공사의 사채 발행 절차. 공사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 외예자에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외국 차관은 외국으로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사채 발행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1항 시행령 1항 사채 발행 신청서 기재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공사가 지자체장한테 우리 이제 사채 발행하려고 한다고 신청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신청할 때는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 신청한 때에도 갖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정 조건이 되면 그거는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공사가 지자체장에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승인하면은 지방공사가 사채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특정 요건이 되면 이따가 이제 여기 이제 사망에서 나오는데 특정 요건에 만족하면은 그거는 지자체장이 승인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예,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안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것까지도 똑같이 요런 신청서 내용은 똑같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1호 사채의 발행 목적.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돈 빌리려고 하는지 이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여유 있게 쓰려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발행 목적, 발행 시기, 언제 빌릴지, 그리고 발행 총액, 총 얼마가 필요한지. 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건종별 발행 총액, 즉 사채의 권면액, 사채가 뭐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할 때 그렇게 이제 발행할 수가 있죠. 그 권면액을. 그러면 뭐 10만 원짜리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 총액은 얼마인지 10만 원짜리로 뭐 1억, 뭐 10억 또는 뭐 100억, 뭐 이제 100만 원짜리로 뭐 200억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채의 권면액을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면액이 적혀 있는 그 종류별로 그 발행 총액을 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에 대한 이율, 원금은 어떻게 상환할지,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지급할지 그 기한하고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집 및 인수 방법은 투자자를 어떻게 모으고 투자금은 어떻게 인수할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한다고 하면 자, 이금자 총수의 기적. 이금자 총수의 기적. 이금자라는 사람 총수가 있는 거예요. 이금자 총수의 기적. 이금자 총수의 기적. 이금자 총수 기적. 이금자 총수 기적.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항은 이제 사채 발행 한도입니다.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 경영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에게 4배까지.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인프라를 이제 만드는 성격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4배까지고요. 발행할 수 있고요. 사채 한도를. 그 외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에게 2배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채 권면 내대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 사채 번호, 번호가 적혀 있겠죠. 그리고 법인 명칭, 그리고 3호부터 6호까지. 지금 3호부터 6호까지는 이금자 총까지입니다. 이금자 총액의 이금자 총수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사채에 기재돼야 되는 내용은 이금자 총까지. 이율, 원금, 이자, 요 총수, 발행 총액, 요 이금자 총까지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네, 다음 3항.
지자체장은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미리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방공사 사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본인이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 기준 초과하면 행안부 장관이 미리 승인을 받고 본인이 승인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준에는 공사의 부채 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을 보면 사채 발행 승인 신청 당시에 사채 발행 예정액을 합산한 부채액이 100분의 200 이상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단기 순손실을 발생한 경우, 부채 비율 200%는 우리가 되게 중대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64조의 3에서도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200%가 되면. 그리고 앞에서 이제 54조의 5항에서 출자한 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이제 지방공사 사장이 지체 없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대한 변화에 대한 게 두 가지가 부채 비율이 200%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단기 순손실을 발생한 경우에 그렇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3호에서는 사채 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요런 경우에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면 해산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78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러니까 부채 비율 200%는 상당히 높고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자체가 지금 승인을 했죠. 만약 이로 인해서 사채를 이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돈을 못 갚은 상황이 생기면 지방공사가, 지자체가 그 사채를 상환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조례가 아니고 뭐 사장이 정한다라고 되면 틀렸죠. 이게 사장이 만약 정한다고 하면 사채 발행하는 데서 막 자기들한테 지방공사 사장이 유리한 데를 막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계속 돈 빌리기 쉽게. 그러니까 해방공사 사장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7항 도시 철도 건설 운영 또는 주택 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특수채 증권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특수채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채 증권이라고 하는 건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그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도시철도 건설 운영이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행나는 건 특수채 증권으로 본다라고 여기서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 증권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